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였습니다. 그래서 민주진영의 인사들이 대부분 봉하마을로 모였는데요. 그래서 저 또한 봉하마을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맑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아프면서도 정말 많은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노무현 재단 3기 동료들과 함께 천호선 이사님도 만나 뵈었고,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도 함께 뵀습니다. 지금 저에게 노무현 재단은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능력 있고 좋은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탈권위입니다. 일부러 어려운 말을 골라서 쓰지도 않으시고,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늘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시던 인간 노무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본인이 많이 배웠다고, 혹은 그렇게 차별화를 두려고 계속 어려운 말 골라 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학력, 인종, 성별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와 눈높이를 맞추고 거기서 차별을 두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이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험난하기에, 그래서 노무현 정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진보가 희망과 연대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유튜버로서 저는 그럼 어떤 희망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의 힘을 키울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힘든 시기지만 거대 카르텔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저 또한 피하거나 비겁해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 친구들에게 노무현 정신을 알리는 결정적 이유고요.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봉화 가는 길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열심히 공들였지만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협조해주지 않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검찰은 조직 총역량을 동원해서 국회에 로비를 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기가 어려운 게 정치인이기에 여당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안 한 것 같다. 결국 주위 지인분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땐 오죽했을까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줘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우려는 오늘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 결국 민주정부에서 검찰은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검찰 정치를 하는 정치검찰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BBK 특검 당시 특검팀엔 윤석열이 있었고, 그때처럼 검찰 왕국의 수사 은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대선 개입 목적이라는 점에서도 닮은 꼴이라는 거죠. 윤석열 부인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과 이동재, 이들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개혁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거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일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렇게 한결의 전슬기 기자 같은 사람들이 중력 거스르는 세계 집값, 굳이 5월 23일에 중력을 거스른다고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렇게 중력절, 운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예전엔 숨어서 있다면 이젠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일베의 대중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선비즈 국회팀의 전슬기 기자였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네요. 한마디로 지금은 한겨레에 있지만 조선일보에 있었던 사람이란 겁니다. 뭘 더 말할까요? 이외로도 자칭 보수 세력들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는 알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때리기였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정의당도 앞장서서 지금 현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이제 뭘 바라겠습니까? 아무튼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가치나 대통령 재임 시 추진했던 정책들을 거론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추모를 할 거면 그냥 조용히 추모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추모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고 악의적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추모입니까? 그래놓고 합리적 보수 운운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승민 씨는 합리적인 척을 그렇게 해오더니 노무현 살아계셨다면 문재인 정권 위선에 실망했을 것,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당신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위하고 그렇게 인용하고 그렇게 인정했습니까? 살아계셨으면 공정이 무너지고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현 정권 모습에 실망했을 거라고요. 그에 앞서서 당신들의 그런 만행에 있어서 경로를 하셨을 겁니다. 노무현 정신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이라는 얘기가 당신들 입으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합리적인 척 하지 마세요. 5.18 묘지 앞에 가서 막 묘 닦고 고개 숙인다고 그게 진정한 사과로 보이는 줄 압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계속해서 미디어가 그런 모습들만 다루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알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대화, 협치 이런 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분난 네티즌들의 목소리만 보더라도 지금 이들이 얼마나 노무현 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환생경제라 그러면서 노가리 타령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들을 그렇게 남발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무슨 염치로 감히 입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겁니까? 심지어 박근혜 비서실장을 했던 김기춘 씨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사이코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요. 저도 당연히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분열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쇼하는 거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게 지금 저의 생각인 거고요. 그럼 제가 실컷 고인 모독하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박정희 정신 운운하면서 뭐 가가지고 인사 한번 하면 그럼 뭐 제가 합리적 중도라도 되는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무튼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엄청난 방미 성과를 거두시고 대한민국에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저렇게 어떻게든 평가절하려는 목소리들이 보이는데요. 댓글이 무려 10,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역시나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표현 좀 봐라. 엄청난 성과들을 앞에 두고 저렇게 꼬아서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하고 와서 배가 엄청 아픈가 보다. 권영진 씨도 어쩌다 미국 백신 원주에 감읍하는 나라 됐나? 무능한 정부 어떻게든 무능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만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권영진 씨가 입에 감히 무능이란 단어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성민 씨는 계속해서 DJ 적자라 그러는데 저렇게 앞에 DJ 적자 따옴표를 따면서 온갖 현 정부를 향한 비난들을 인용하기가 좋으니까 저렇게 DJ 적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외교가 실패했다고 저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한 네티즌은 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적자면 우리 집 연못 물방개는 잠수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변절자다 저 사람은. 그냥 언론도 이제 욕하기 지겹고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진다. 적당히 해야 여론조작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심하게 하면 역풍맞기 십상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저들의 꼼수가 먹히지 않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먹히는 사람들도 있기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알리는 거고요. 심지어 저렇게 어떻게든 꼬투리 잡을 사진 한 장 찾아내려는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저들은 저 사진 한 장 어떻게든 캡처해서 벙찌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상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노병 앞에 무릎 꿇은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선 첫마디 말보다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사진은 역사에 남을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검찰 증거조작 감찰 진정 서명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아쉬워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종료했다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55,208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잘 정리하고 전달해서 흉악한 국가 공권력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